네, 샬롬 반갑습니다. 줄리엣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원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맛볼 수도 있지요. 그쵸? 우리는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입자를 맛봤을 때 왜 이게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철이 그냥 그대로 자연의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거나 또는 녹슨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온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이온 음료 이런 단어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온 음료는 왜 이온 음료인가, 그것이 왜 우리 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다고 하는 음료수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2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자, 원자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죠. 자, 오늘은 이 원자가 어떻게 하면 이온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온은 자, 원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들이 있죠. 이 전자를요, 잃기도 하고 또는 바깥에서 얻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 가벼워요.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를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보면은 전자는 거기에 있는 탁구공만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냥 나가도 얘를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금방 얻어올 수도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자 핵 안에 플러스가 3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도 3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플러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뭐 한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어요. 마이너스를 얻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3이었는데 마이너스를 하나 더 얻어서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서 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원자 핵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온을 표시를 할 때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소를 씁니다. 자, 이렇게 Na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플러스가 만약에 1개였어요. 그럼 플러스 1. 근데 만약 플러스가 2개 이제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Na 중성 원자였어요. 그런데 얘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마마니까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래갖고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Na에서 전자를 하나 잃고 2개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쵸? 그래서 Na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얘가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이제 원소 기호를 예를 들어 이게 S가 황이거든요. 황을 쓰고 마이너스, 황을 쓰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황은 전자 2개를 잃기가 더 쉬워요. 그건 이제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과 가면 배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이온을 이제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를 부를 때는 얘가 아까 제가 황이라고 했습니다. 황. 그러면 화이온이라고 해서 화라는 단어를 써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O거든요. 산소도 근데 전자를 2개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얘는
산소잖아요. 그러면 산소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산화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은 다 뭐뭐뭐 화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플로린이라는 이제 그 원소가 있습니다. 얘는 한 개를 읽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 개를 얻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 이제 하나를 얻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플루오린화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의 원소 뒤에 이제 화이온을 붙인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뉘지 않는 물질은 이제 설탕, 포도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써있네요.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은 전해질이 아니다 해서 뭐라 그래요? 비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설탕, 포도당, 녹말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외우세요. 아시겠죠? 설탕, 포도당, 녹말 이 세 가지는 비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그 덩어리 자체로 있는 물질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해질이 이제 물에 녹으면 뭐로 나눠져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이 현상, 이렇게 나눠진 이 현상을 이온화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온화 과정을 화학식으로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이온화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NA와 CL 같은 경우는 이제 봅시다. NA가 그럼 여기 한 개 있었고 얘도 CL도 한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를 앞에 써주고요, 마이너스를 항상 뒤에 써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NA가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얘의 뒤에 숫자를 얘가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NA가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염화칼슘입니다. 얘가 보니까 CaCl2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이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CA인데 숫자 얘를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얘는 1이었겠죠. 1. 그래서 2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가 되는데요. 마이너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2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자, 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우리 염화구리 한번 해볼게요. CuCl2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Cu 플러스인데 그리고 Cl 마이너스인데 여기 숫자 뭘 가져가? 얘를 가져가고 얘를 가져간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개구나.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2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CuCl2를 만약에 모형으로 나타내면 Cu가 이렇게 있고요, Cl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Cu는 2개 플러스가 되고 얘 마이너스가 얘가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래서 2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앞에 써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네네.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더 넘어가면 여러분이 너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개씩만 나온 것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앙금 생성이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온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온화를 하고 보니까 이온화를 한 아이들 A라는 물질과 이온화된 B라는 물질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온화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라앉은 물질을 바로 우리는 앙금이라고 부른 겁니다. 고체가 생긴 거예요. 고체. 그쵸? 액체거든요. 얘도 액체예요. 근데 액체끼리 섞었는데 고체가 나온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잘 생성되는 앙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생성되는가 봤더니 칼슘이온과 탄산이온, 그리고 칼슘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나도 앙금이 생성되고요. 바륨이온과 탄산,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을 만나도 이렇게 흰색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됩니다. 또 나비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나비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까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 앙금 생성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문제에서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앙금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의 예인데, 석회암, 여러분 이제 그 동굴 알죠? 옛날 오래된 동굴 보면은 이렇게 막 있어요. 그쵸?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뭐냐면 지하수가 흐르면서 앙금인 CaCO3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물만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죠. 앙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면 보일러 관 안에 탄산칼슘, 이것도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이 쌓여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그럼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생활 속 현상에 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랑 이제 같이 한번 아까 이제 외운다고 했었는데 뭐였냐면 따라 이제 외우세요. AgCl, BaSO4, CaCO3 이 세 가지는 흰색을 만들어내는 앙금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 별표 세게 치고 쓰고 외우십시오. 근데 되게 쉬워요. AG, BA, CA 다 뭐예요? A, B, C로 되죠? 그렇죠? 그 뒤에 것만 잘 외우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읽느냐? 한국말로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인데 염화 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염화은.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황소와 산소가 만났죠. 황과 산소가 만났죠. 그래서 황산이라고 합니다. 황산에다가 바륨, B에는 바륨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탄소에다가 산소죠. 그래서 탄산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탄산, 그 탄산 맞아요. 탄산, 칼슘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염화이온과 만나서 흰색 앙금을 생성한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이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다음 중 불꽃 반응에서 염화 나트륨. 자, 우리 불꽃 반응했으면 뭘 외워야 돼요? 빨리 놀아 볼까? 그쵸, 칼슘이죠, 칼륨. 자, 그래서 자 나트륨이니까 뭐예요? 나트륨이니까 노란색이군요. 자, 그러면 나트륨과 같은 붉은색 내는 거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애겠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3번을 보면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를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이래서요.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쵸? 전자를 가장 많이 잃었으면 플러스가 더 많은 거죠. 플러스가 더 많아요. 더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얻은 건 아니고 그냥 잃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더 많은 건 뭐겠어요? 4번이죠.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었을까요? 3개 잃은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랬는데, 자,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제 중성이었죠. 중성 원자였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하나 잃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하나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개 잃었네요. 그러면 CA에다가 플러스가 몇 개여야 될까요? 당연히 2개가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합쳐져서 0이 돼야 돼요.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잘 풀고 있죠? 여러분 이거 풀으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됐대요. 그러면 플러스를 제가 앞에 쓰고 마이너스를 뒤에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얘가 2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얘네 둘이는 합쳐서 0이 안 되잖아요.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CaECl 이게 아니죠.
그쵸? CA, CL 추가됩니다. 둘이 합쳐질 때는 뒤로 가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얘가 나눠질 때는 C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다시 합쳐질 때는 CA, CL 추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면 정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줄리엣 쌤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랑 같은 나이 때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때 1년 동안 이걸 연습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건 원래는 원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온이 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는 보니까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중성 원자였는데 얘가 지금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뭐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성 원자에서 이제 양이온이 되느냐 음이온이 되느냐는 좀 다릅니다. 자, 음이온의 경우는 중성 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가 더해져서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맞는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양이온의 경우는 다릅니다. 양이온은요, 얘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Mg가 E 플러스가 되고 이제 E 마이너스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지금. 그리고 Mg는 E 마이너스 될 수도 없어요. 알루미늄도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얘 자체는 안 돼요. 다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 문제는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